안녕하십니까. KIFRS 법인세 회계 실무 강의를 맡은 정태곤 회계사입니다. 예, 저는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면요. 저는 3도 회계부분에서 이제 회계사 생활을 하고 있고 주로 회계감사 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법인세 회계 강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강의를 제가 이제 하게 된 목적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법인세 회계는 토착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제 국제회계 기준 IAS 12호 1012호 기준서가 한국을 대상으로 쓴 기준서가 아니고 전 이제 세계를 향해서 대상으로 쓴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적용시키는 데는 그 기준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적용해야 되고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많고 어떤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규정이다 등에 대한 파악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연구 및 파악은 이제 글로벌 회계 부분에서 나오는 이제 자세하게 된 그런 회계 설명서에도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이제 적어도 법인세 회계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회계 종사자들이 기준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이제 적용을 검토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봐서 이제 그 내용이 강의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좀 더 이제 중요하다고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데요. 법인세 회계는 기준서가 자산부채법에 따라서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도록 이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부채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는 세무기준액의 정의까지 이제 정의하면서 자산부채법을 상당히 진일보시킨 게 현 그 기준서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많은 회계 종사자들이 법인세 회계를 할 때 이연법으로 회계를 이해하고 이제 회계치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큰 차이는 자산부채법은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를 식별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법인세 회계를 할 때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로 생각하는 이연법에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연법과 자산부채법의 차이를 좀 정확하게 모르시고 그게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회계 처리하더라도 이제 결국 회계 처리가 다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설명하고 강조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연법은 손익거래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가 어렵습니다. 자본거래는 통상 회계이익을 이제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양편조정이라는 세무조정을 해서 과세소득도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자본거래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로 그런 개념을 잡아가는 이연법에는 이 자본거래에 대한 법인세 회계 처리 해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 자본거래에 대한 법인세 회계 처리가 누락되거나 아니면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서에 의한 그 정확한 방법,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이해하는 이 기준서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손익거래뿐만 아니라 자본거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연법인세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많이 제가 강조했습니다. 예, 다음에 본 강의에 이제 강의를 이제 들으시면 좋을 분들, 이제 강의를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이게 IFRS 법인세 회계이기 때문에 IFRS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시는 기업의 회계 결산 담당자분들이 들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그 다음으로는 IFRS로 된 재무제표를 감사하시거나 아니면은 재무제표 작성 용역을 하시는 회계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법인세 회계 강의는 실제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에서 중으로 했는데 실제 상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이해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예, 강의를 이제 들으실 때요. 일단은 먼저 이 유튜브 강의를 이제 보시고
유튜브 강의와 함께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네이버에 이제 카페를 하나 개설해 놨습니다. 보시면은 일단은 기준서 제 1012호 기준서 내용도 이제 제가 올려놨고요. 이거 다운로드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법인세 회계 실무 오류라는 것도 이제 별첨으로 올려놨습니다. 여기는 이제 법인세 회계 처리하면서 이제 실제 일어나는 많은 오류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뭐 자산부채법 적용의 오류, 또 여러 가지 오류가 있는데 그 내용들이 이번 강의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배경으로 나와 있는 이 내용이 PPT로 이제 PPT나 PDF 파일로 해서 제 카페에 올려가 있게 됩니다. 이 화면이 글씨가 좀 작은 경우에는 잘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보실 때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서 다운을 받으시면서 그 화면을 보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기준원의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기업회계 기준서 1012호는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강의 내용 중에 법인세 회계 실무 오류는 이제 제가 카페에 올려놨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번 강의에서 이제 주요하게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법인세 회계 책을 초판을 2014년도에 집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책 분량을 좀 많이 했고 또 제가 생각하더라도 내용을 좀 어렵게 집필했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좀 줄이고 좀 쉽게 책을 쓰자 해서 개정판을 2016년도에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을 좀 이제 어렵게 생각하셔서 이번 강의를 이제 찍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 책을 이해하시는데 이연법인세 회계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찍은 것이고요. 그 책을 제가 쓸 때 앞부분에 전체 내용을 좀 이제 개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를 두괄식으로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실무 오류를 제가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왜 기준서에 따르면은 그렇게 회계 처리하면 안 되는지가 설명이 나와 있는데 예비적으로 이제 독자들의 관심도 조금 끌고 책 내용의 전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그 같이 해놓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예. 그리고 강의는 법인세 회계 강의는 총 10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10번이면 이제 상당히 내용이 많죠. 그죠? 많은데 이번 지금 이제 강의를 소개하는 게 1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강은 자산부채법에 대한 이제 이해부터 출발합니다. 이연법과 대비해서 자산부채법은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다르게 이제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산부채법 하에서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결정되는 일시역 차이를 어떻게 구하는지 이제 알아봅니다. 일시역 차이 일시역 차이에 대해서 이제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가산할 일시역 차이에 대해서는 이연법인세 부채, 차감할 일시역 차이에 대해서는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합니다. 물론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이라든지 세공제 이월액도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는데 주로는 일시역 차이가 이연법인세 자산부채의 인식의 대상이 됩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4강, 5강, 6강까지는 일시역 차이에 대해서 어떤 일시역 차이에 대해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느냐, 또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하는 요건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인식에 대해서는 4강에서 다루고 있고요. 예외가 좀 있습니다. 자산부채 최초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든지 영업권 인식할 때 조금 다르게 본다든지 또 외부 일시역 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좀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각각 5강, 6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강의 내용은 측정하고 이제 인식이 되는데요.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그 요건 하에서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하느냐를 4, 5, 6에서 다뤘지 않습니까? 그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금액을 결정하는 게 측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식이라고 되어 있죠. 이 앞에도 물론 인식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인식은 이연법인세 자산부채의 상대 계정을 찾는 것, 상대 계정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강은 주식기준 보상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의 한 강의를 마련했어요. 주식기준 보상은 이제 기준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도 좀 시간이 걸리고 또 한국 세법에 적용하는 측면을 이해하는 데도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별도의 한 강의로 마련했습니다. 이제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은 주식기준 보상에 대해서 현재 이제 이연법인 자산부채 인식이 많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9강, 10강은 이제 기준서 내용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이제 실무에서 회계 처리할 때 이연법인 자산부채 회계 처리, 이연법인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통상적인 이제 실무는 앞에서 배운 것들을 이제 적절히 조합하게 되면은 충분히 독자분들이 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사업결합이라든지 연결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추가로 좀 더 고려해야 될 사항, 그러니까 사업결합에 대한 이해,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이해, 그리고 법인세 회계에 대한 이해가 이제 정확하게 되면서 이제 연계했을 때 어떤 회계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9강, 10강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강의 기호를 간단하게 마치고요. 많은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고 이연법인세, 법인세 회계 처리에 이제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